이 파워 어깨는 지금까지 이런 줄 모르고 입고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말하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미 한번 실패했고요. 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는 영상을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외에 한 명뿐이거든요. 거의 지금 뭐 헌정 영상을 올리는 격인데 첫 번째 소개할 거는 배수아 작가님의 속삭임 우묵한 정원이라는 책인데요. 올해 읽은 건 아니고 작년 12월 20며칠, 그러니까 12월 말에 완독을 한 책이고 같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왔고, 읽게 된 계기부터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여행에서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잡히는 책을 읽고 싶었어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딱 펼쳤는데 웬걸? 여행의 시작에 우체부가 왔다. 이것은 최초의 여행에 관한 글이다. 구매 했죠.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책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작가님 책인데, 이 배수아 작가님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책을 번역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확신할 순 없지만 이 글도 비슷해요. 느낌이 참 비슷하고 막 바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려운데 좋은 거죠. 기억의 서랍을 열자마자 사라지는 향기처럼 대부분의 본질들은 휘발된다. 그러나 어떤 숨겨진 형식은, 예를 들자면 고유한 필체와 같은 것은 남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건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런 창고나 다락에 쌓인 상자 속을 뒤져 신기한 옷이나 물건을 찾아내는 것은 당시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놀이였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틀렸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리만큼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고 떠나갔다. 너무 좋지 않나요? 나는 우선 그것을 보지 않으면서 시선에 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유리창 밖으로 시간이 흐른다. 외면하면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좌절되거나 취소되거나 잊히거나 거부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없을 것이다. 오직 그럼으로써만 완성되는 모종의 사건이 있다. 마치 추상적인 집과 같이 그게 내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내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럴 때 여자는 유리창으로 돌진하는 새 같았다. 여자는 종종 스스로 자신의 망각된 이름을 절방적으로 불렀다. 밀, 어디 있어? 그 무엇도 여자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자기 파괴의 충동으로 여자는 활활 타올랐다. 즉 말하자면 여자는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훈육을 담당하기에는 그리 적당한 성격이 아니었다. 이 오기 책에서 비슷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책이 진행이 돼요. 그런 게 또 되게 매력적이었고, 와우, 여기 텅 빈 연습실 유리창에서 그들이 무게도 부피도 없이 만나게 되기를. 유리창 표면에 반사되는 그들의 몸이 윤곽도 경계도 없이 먼 신기루처럼 움직이며 겹쳐지기를. 그들이 별과 별처럼 서로의 빛 속에서 폭발하기를.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몸이 서로 떨어지고 그들이 분리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그가 방구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을 때까지. 완전 좋다. 금방이라도
한 표정의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기꺼이 자랐다. 약간 이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서서히 멀어져갔다. 진정한 빛은 북쪽에서 온다고 악수는 편지에 썼다. 자신은 다른 위대한 화가들이 그랬듯이 빛과 색채, 형체를 찾아 햇빛이 풍부한 자연과 위도를 헤매고 다녔으나 이제 자신을 사로잡은 것은 빛이 지나간 뒤 남겨진 묽은 그림자와 같은 여운이라고 했다. 그 안에서 잠시 동안 희미하게 발광하다 꺼져가는 고요한 사물들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부피를 가진 존재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그늘진 달이라고 왁스는 썼다. 신선하든 부패했든 색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모두 광채를 뿜는 사물이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죠? 자신에게 사랑은 항상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 어떤 형체로도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은 쉽진 않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추천합니다.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라는 책이고요. 얘는 유일하게 제가 탈주한 책인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멈춰져 있죠. 재작년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구글맵으로 막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한국에서. 어떤 라이브 바, 재즈 바 리뷰 사진에 이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재밌겠다 해서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떤 책이냐면 제가 여기 뒤에는 이게 탈출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유체이탈, 염력, 텔레파시 그걸 우리 독자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관련된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입자와 염색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리듬 편승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챕터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간추림이라고 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해보자, 이렇다고 간주해보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거슬렸어요. 물론 그게 정말 모든 현상과 모든 이론과 모든 개념을 이 책으로 다 이 내용 안에 넣기에는 많겠죠. 그래서 분명 생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막 과하게 그렇게 박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진도를 그렇게 난 이해 못했는데 넘어가니까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라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걸 내가 그냥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읽다가는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냥 어느 순간 멈추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데 이 분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좀 평소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받아들이냐 마냐는 개인의 문제니까 흥미롭다 하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다음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비둘기입니다. 얘도 소개하고 싶은 게 처음 읽었던 게 이 책인데 이게 너무 좋았어서 같은 작가님의 책을 하나 더 읽어본 것입니다. 얘랑 비슷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고 이 비둘기라는 책은
어떤 한 남성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는 도대체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내적인 균형을 깨트리거나 외적인 일상의 질서를 마구 뒤섞어 놓는 일이 생기는 것을 혐오하기까지 했다. 딱 이런 남자예요. 이런 남자인데 사람들과의 접촉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숨어 지내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고 통제 그 자체인 거죠, 삶이.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날 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문을 열었더니 이제 비둘기가 그 앞에 있었던 거고 그 비둘기를 맞닥뜨리면서 그냥 단지 어느 날 아침에 새 한 마리 마주했을 뿐인데 그게 이 남자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책이고 재밌어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용도 길지 않아서 옮기니의 말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토록 소유를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치는가? 때로 용이 주도하고 때로 견고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계획들은 한낱 사소한 것으로 인해 무참히 붕괴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는가? 소유하기 위해서 또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내딛는 삶이라는 이름의 우리네 고투는 얼마나 단단한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는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듯 조심하며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자의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주인공 시선에서 보이는 그 조류에 대한 혐오와 그런 걸 되게 상세하게 풀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냥 왠지 저는 이 주인공한테 정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이 가는 느낌. 이런 거.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아내는 사람이었다. 얘도 재밌어요. 은모든 작가님의 꿈과 토템입니다. 이야기들이 엮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냥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이 제목에서 주는 그 느낌이랑 특히 작가의 말 그리고 작품 해설 이 맨 뒷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한동안 소원했다가도 다시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신통한 토템을 발견하면 서로의 손에 슬며시 쥐어줄 수 있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먼 훗날까지 변치 않는 나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다. 이 토템이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작품 해설에서도 역시 마지막 부분이 좀 좋았는데 1인분의 삶마저 건사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1인분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멀어졌던 사이는 다시 회복되고 빈자리는 다시 누군가로 채워지며 우리는 지루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루틴에서 이탈해 진짜로 희망하는 삶을 향해 아주 조금씩 나아간다는 것. 이 모든 가능한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다인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멋지어요. 그렇고요. 이 책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등장했습니다.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작가님의 아구아비바. 이거는 사실 이미 읽은 책인데 또 읽은 거예요. 이 작가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분이 쓰는 그 글이 좋아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데 별의 시간이랑 야생의 심장 가까이, 아구와 비바까지 그냥 모든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트한 책은 아니에요. 두께를 떠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치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 이 일단 아구와 비바라는 책의 제목
너무너무 좋잖아요. 해파리? 라틴어로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아구아 비바는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로 번역되고 일반적으로는 해파리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에는 공통점이 있다. 뼈대가 없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은 뼈대, 즉 특정한 형태를 강제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이며 그 살아있는 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해파리는 그 세계와 가장 닮은 개체이다. 아구아 비바라는 제목은 이 둘을 동시에 지칭 혹은 포괄한다.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것, 심지어 세계인 동시에 개체인 것을 그리기, 즉 모든 구조와 경계를 넘어선 그 무엇을 기록하려는 시도. 이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리스펙토르가 늘 추구하던 목표를 집약한 표현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사실 다른 좋은 책처럼 강력하게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이 책이 왜 좋은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서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저는 이 책이 좋아요.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었다. 추천합니다. 추천?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 이고요. 이것은 사실 좀 읽는데 좀 괴로웠어요.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서 괴로워하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읽었어요, 이거.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고요. 요것은 이것도 그냥 그래요. 제가 고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고전을 좋아하고 싶은데 얘도 그냥 그래요. 근데 오히려 보시면 이 초반 부분에는 참 많이 꽂혀 있잖아요. 갈수록 빈약해지죠? 그 도리언이 미치기 전 도리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나마 이 책에서 초반에 좋다고 느꼈던 그 약간 좀 미학적인 느낌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도리언보다 저는 베질의 위주로 이 책이 그려지기를 바랬나 봐요. 초반처럼. 근데 갈수록 도리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언이 뭐 어떻든 저는 안 궁금한데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열로 타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노래의 메아리가 될 뿐이고 본디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이 아닌 엉뚱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될 뿐이지요. 인생의 목적은 자기 발전이요.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것. 너도 알잖아, 해리. 태생적으로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늘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행동했어. 항상 그래왔지. 적어도 도리언 그레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베질이 훨씬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읽었고 정지돈 작가님의 스크롤 읽었고 인덱스 보이세요? 엄청 많죠? 요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소재도 좋고 인물들도 좋고 대화도 좋고 정키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때가 그가 유일하게 신나 보일 때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신의 관심사를 늘어놓을 때. 내 얘기인가? 정키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존나 혼자 놀았다. 보이세요? 유유 써놓은 거? 울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울었어요.
제 얘기 같아서. 농담입니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개념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 위협을 혼돈이라고 부른다. 혼돈은 왜 우리가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프레는 자신이 원하는 걸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프레는 단지 말들을 떠돌게 하고 싶었다. 대단한 예술작품, 베스트셀러, 히트작, 영원 불멸의 클래식 따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생각, 아이디어, 논평, 꿈, 일상, 작은 이야기, 사소한 논쟁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슬프게 스치고 사라졌으면 했다. 이건 어떤 종류의 꿈일까? 프레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었다.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느 날에는 드라마를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느 날에는 다시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통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도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오직 순간적인 것뿐이었다. 그냥 제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졌고 누군가에겐 익숙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다. 모든 기준과 보편성이 물에 넣은 초콜릿 파우더같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정키는 뒷마당에 수영장이라도 있는 것처럼 업된 일군의 패거리를 보며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했다. 필립은 이런 만남들이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말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지만 자신이 원한 삶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이다. 필립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못해 황량했고 변기 안에서 기어나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프레는 세상이 조금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선의와 이상을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의 마음은 고요하니 여러분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울고 있죠? 너무 좋아서?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고 읽어보세요. 표지가 저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어요. 다음은 위픽 시리즈입니다. 그 위픽 시리즈를 전혀 안 읽다가 처음 입문하게 된 게 요 소란한 속삭임인데요. 예소연 작가님이 쓰신 거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최근 추천작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요게 있어서 발견을 했는데 이 제목이 그냥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바로 사서 읽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위즈덤 하우스의 위픽 시리즈는 읽으면서 약간 항상 늘 드는 생각이 너무 순삭 느낌? 너무 그냥 했는데 끝나는 느낌? 이제 인사 나눈 것 같은데 다 떠나는 느낌? 벌써 끝? 에? 그럼에도 이 책은 참 좋았어요.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는 세상에서 속삭이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한 사람의 주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메인 화자가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도 속삭임으로써 중요해진다 라는 내용이랑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 큰 소리로 전파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건 견딜 수 없다 하는 게 그냥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 이거 있잖아요. 조용히 말하면 더 그럴싸해진다. 1000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신중하게 말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 앞에서는 들으려는 자세를 응수하게 된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폐를 끼치고 누군가는 극도로 폐를 끼치지 않게 노력하고 그건 어쩐지 좀 이상했다. 그럼에도 모아가 신혜와의 만남을 지속했던 건 신혜의 마음이 좋았고 모아 또한 병들어 있었고 더불어 지금 이 세상에 어디 하나 병들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저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존재는 자신을 겉도는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들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목소리 큰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너무 공감이 가서 저도 원래 그냥 원체 그냥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요한 게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고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이도원 작가님의 돈 안 쓰면 죽는 병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플란마라는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죽는 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작가님의 유머가 저랑 좀 맞는다고 느꼈어요. 웃게 되는 제가 싫은데 자꾸 웃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스포인 건가요, 지금? 다음은 김하진 작가님의 개구리가 되고 싶어. 제목 보고 흥미로워서 읽게 됐는데 얘도 좋아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책 읽으면서 숨 몇 번 쉬면 끝나요. 따뜻하게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가은, 다른 사람을 좀 좋아해봐. 내가 아는 것 같다고 여긴 모르는 수경에게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보통의 목소리로 수경에게 물었다. 나를 보는 장면에선 어땠어? 슬픈 비율이. 조금 슬프고 자주 좋았어. 알지? 너를 볼 때는 연기가 되는 시간이 아주 짧았어. 그렇게 말해주는 수경은 방치된 우물에 찾아와준 행운의 개구리 같았다.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왠지 그 책에 막 때려놓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 책과 관련된 이미지를 작가님이 넣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였을 거 아니에요. 가볍지만 또 재밌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위픽 시리즈는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성혜나 작가님 책이고요. 요게 4권 중에서는 소란한 속삭임이랑 비슷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덱스도 꽤나 많이 있죠? 건축학과를 다니는 재서랑 이본이의 이야기고 이본이도 이본인데 재서의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순전함, 요령 없는 마음, 습관적으로 본질로 회귀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은 끊임없이 의심하지만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는 재서?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등고선을 그려보기도 했다. 겹치는 부분 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등고선을 따라가며 나는 늘 그랬듯 의심에 빠지기도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내 설계도가 시안에서 머물지 않고 결안이 되어 시공될 수 있을까? 평생 평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선이 어긋나 이제껏 그려온 것들이 헛수고가 되기도 했다. 너무너무 잘하는 이본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재서가 있잖아요. 그런 재서가 좋아요. 참 대견하고 그리고 왠지 이 책은 애니메이션 한 편 본 느낌? 왠지 음악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다 이 장면들이 그려지는 느낌? 그만큼 이 내용이 엄청 유연하게 흘러가고 완성도가 높은 책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라는 김하진 작가님 책이고 요거를 같이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앙드레지드의 팔리드라는 책이고 요거 두 개는 세트 느낌? 왜냐하면 이 책에 등장해요. 이 책이 흥미롭죠? 벌써. 얘는 사실 그냥 사랑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자가 떡집 남자를 티티루스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그 티티루스라는 이름이 이 책의 화자가 쓰고 있는 책인 팔리드라는 책의 인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책은 화자가 작가인 거예요. 얘도 그냥 똑같이 읽다가 끝! 이래버린 책이고 근데 비추천은 아니에요. 얘도 그냥 이렇게 나오죠. 티티루스는 내가 좋아하는 책 속 주인공이 쓰는 글의 주인공이다. 티투루스를 만났을 때 나는 앙드레지드의 팔리드라는 소설을 매우 좋아하며 읽고 있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팔리드라는 글을 쓰는데 몰두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행위는 그에게 자긍심이 된다. 그가 휘갈겨 적었다는 문장들이 좋아 족족 밑줄을 긋게 되었다. 책의 이 내용을 읽고 재밌겠는 거예요. 바로 구매해서 읽었죠. 근데 기대를 해서 그런지 그닥 좋은 문장이 많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기대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이 아주 친절하게 대신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게 챕터 자체가 그 요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요일 안에서 화자가 틈만 나면 글을 써요. 팔리드를 쓰는 이 친구랑 그 사람 주위의 인물들이 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럴만하긴 해요. 이 화자가 좀 짜증나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는 게 그냥 자꾸 재미없는데 자기 혼자 재밌는 말하고 앙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우리를 짓누르는 수위를 걷어내볼까요? 아니면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이 무덤 속에서 연명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단 한 번 살 뿐이에요. 앙젤,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가 두 번 살 수 있나요? 대체 어디서 당신은 그렇게 거대하고 충만한 감정을 얻었나요? 누가 당신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줬나요? 리베르인가요? 뭐 숄라. 근데 이 화자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애고 가끔은 또 무례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좀 진지하고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 문장이 어떻게 시끄러울 수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기를 쏙쏙 빼먹는 이 친구의 말들 그래요. 그래 맞아. 이거를 좀 보세요. 안 보이네? 어쩜 이렇게 텍스트로 시끄럽게 하는지 막 힘이 쭉 빠진다.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니.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니. 매번 다들 뭐가 뭔지 모른다. 어리둥절해야 한다. 더는 못하겠다. 이미 얘기를 해줬건만.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알아들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막 혼자 힘들어해요. 그런 힘들어하는 얘를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파라텍스트적인 요소들은 옴기니의 말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저에게는 모순적이게도 인덱스가 좀 많이 붙어있지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지 않아서 또 그것대로 매력인 것도 맞지만 얘는 그냥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잘 가. 조수영 선생님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거는 괜찮았어요. 추천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책이 예뻐요. 그리고 하드 표지가 좋아요. 김리윤 작가님의 산문집 부드러운 재료라는 책이고요. 전주 놀러 갔을 때 서점에서 산 책인데 이 책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너무 좋아요.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물질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다. 붙들린 시선은 몸에게 머물 장소를 준다. 표면은 시선과 자신 사이의 간격에 놓인 것들과 접촉한다. 우리는 접촉 안에서 존재 가능한 물질들이다. 재료는 과정이라는 시간과 결과물로서의 역량을 내포한 것들의 이름이다. 부드러운 물질은 우리에게 쉼 없는 보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시선을 가진 몸을 필요하게 한다. 부드러움은 우연을 통해 완고한 표면을 와해시키는 가능성이다. 우연은 부드럽다. 우연은 강력한 힘을 가진 연약한 물질이다. 우연의 내부가 견고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연의 외부는 물렁물렁하고 연약한 피부이다. 그리고 물질의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시선의 너머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시선의 안쪽을 거쳐 삼아 머무는 몸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근데 왠지 산문집은 크게 말을 얹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존재에 이끌리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읽은 책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책에서 아직 못 읽은 거. 문학동네 시인선에서 시인의 말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거는 사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아직 못 읽은 연유는 시를 잘 안 봐요. 어떤 작품이 있던 간에 제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한 건데 시는 너무 함축적이잖아요. 함축적이고 추상적이고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요. 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시집이 아니라 시인의 말을 모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읽어볼까 했는데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읽어보려고요. 이제 읽어보면서 부디 뭔가 궁금한 시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읽어도 그냥 어쩔라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또 약간 좀 그래요. 읽어볼게요. 이제 읽을 책을 소개해볼게요. 사브리나 임블러 빛은 얼마나 깊이 스미는가. 요것도 선물을 받았어요. 아는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고 계셨나봐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닌가요, 이거? 당장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한 김에 영화랑 방송 같은 것도 좀 기록을 해볼까 싶어요. 제가 상반기에 본 영화는 서브스턴스, 런, 노웨이업, 계시록, 생강 아래, 브루탈리스트, 퀴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베놈, 오펀, 스트리밍, 더 플랫폼 1이랑 2를 이어서 같이 봤고 트루먼 쇼, 겟 아웃, 어스입니다. 서브스턴스는 아마 이게 1월 초인가? 올해 처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서 썼던 다이어리에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색감, 뭐 타이포그래피 완벽하다. 너무 재밌다. 영화 음악 최고다. 몬스터로 엘리자수? 막 화면에 타이포그래피 빡 박히고 이런 거 좋다. 야, 진짜 재밌다. 막 피칠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재밌는 영화다 정도였던 것 같고, 다음 런. 요거는 작은 추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재밌어요. 되게 그냥 킬링타임으로 재밌게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심파적이라던가 너무 막 무서우려고 애쓰거나 이렇게 애쓴 티가 나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잘 되고 그랬던 영화인 것 같아요. 다음은 노웨이업. 요것도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그다음에 계시록. 계시록도 넷플릭스에서 올라와가지고 본 건데 얘는 근데 포스터랑 예고 봤을 때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이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면서 봤단 말이죠.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엄청 재밌어 보여서 봤는데 보다가 계속 두세 번 잠들었어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에 오기가 생겨서 잠들었다가 포기 못하고 다시 보고 또 잠들고 약간 그렇게 두세 번 반복하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다 못 봤어요. 계속 자가지고 영화 보면서 자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음은 생강 아래.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봤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다음은 브루탈리스트. 큰 추천 드립니다. 좋아요. 그냥 좋은 영화예요. 멋진 영화예요. 그리고 슬픈 영화예요. 아름다운 영화예요. 라즐로가 기억이 나요. 여전히 멋져요. 생각보다 제가 건축을 좋아하나 봐요. 모르고 살았는데 건축 분야에 뭔가 멋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제목 그대로 브루탈리즘 관련된 영화인데 좋았어요. 그리고 퀴어도 봤고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신작이죠. 일단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첫 불호작이 생겼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감독님의 Call Me By Your Name 풍의 그런 류의 작품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본즈의 놀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서스페리아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았어요. 예고편이랑 포스터는 누가 봐도 그냥 Call Me By Your Name 깔이잖아요.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갔죠. 근데 갑자기 스포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뭐랄까 바디 호러가 펼쳐지고 그런 장르를 잘 못 보는 분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에피소드 3개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이 통째로 하나가 그냥 뭐 갑자기 뭐 정글 탐험 가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어쨌든 얘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보면서 당했다. 나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닌데 그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 내내 벙쪄 있었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뭐 본 거지? 하면서 막 또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해를 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에서 납득이 안 됐던 거는 일단 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 성함이 리 맞아요. 윌리엄 리. 그 인물이 일단은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 취향 외형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성격과 하는 행동과 모든 게 다 너무 그 윌리엄한테는 미안하지만 불쾌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불쾌 요소였고, 또 나머지 하나 큰 문제가 그거죠. 정글 탐험? 이상한 전개들?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것들? 어느 순간에 뭐 누가 한 명을 그냥 뭐 부양하고 있고 그런 느낌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알아보니까 원작이 있었고 루카 감독님은 그 원작을 잘 구현해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원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안 순간 이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러셨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근데 어쨌든 그 원작도 사실 내용이 어떤 한 인물의 일대예요. 근데 그냥 그분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였더라고요. 야해라는 그 식물부터 텔레파시 얘기, 그냥 그 원작이고 그 누군가의 삶이고, 사실 그게 더 믿기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관람을 끝낸 분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인물이 가장 문제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상을 막 꾸기고, 처음으로 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는 제가 놀라웠어요. 이것을 Call Me By Your Name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주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본즈의 놀이고 서스페리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은 작은 추천 드립니다. 약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처음 제가 이전 시리즈를 사실 본 게 아니거든요. 이번 시리즈를 본 게 처음이었는데 회상 장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 시리즈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상기시키려고 넣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그 과거 회상 씬이 엄청 이질적인 거예요. 그 비디오가. 그래서 뭐야? 이 영화 왜 이래?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회상하기 위해서 그 과거 씬이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잘못 봤는데? 나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갑자기 재밌다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인한 거에 좀 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추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그 주인공의 할머니가 어느 엄청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집에 평생 그 수년을 거기서 혼자 지내는데, 그 가족들은 그 할머니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 죽음이 내려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할머니가 다 미쳤다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절연하고 살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생존함으로써 그 밑에 자손들이 아무렇지 않은 그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밑에 뿌리들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대재앙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놈은 원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냥 뭔가 베놈 뭔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냥 걔가 그 검정색 걔? 그 둘의 관계성이 저는 너무 슬퍼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편이었잖아요. 라스트 댄스가. 근데 이거는 좀 기대에 충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저는 이전 편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재미를 능가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하죠. 재밌게 봤지만 추천은 아니다. 그리고 오펀, 천사의 탄생은 그냥 심심해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고, 스트리밍 이것도 그냥 넷플릭스에 떠서 봤는데 그냥 그렇고, 더 플랫폼 1이랑 2를
이어서 같이 봤고 소재가 좀 재밌어 보여서 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근데 이것도 나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뭔가 특히 영화 같은 거는 다 보고 나면은 무조건 아씨 이거 진짜 똥작이네? 버려버리는 거 말고는 무조건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숨겨져 있고 이 감독의 의도가 뭐고 이런 걸 다 찾아보는데 얘도 다 보고 나서 그래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조금 난해하다 조금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래도 나름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도 약간 그냥 뭐 킬링 타임으로 맞아요. 어쨌든 이거 봤고 그리고 이제는 재관람한 거 또 본 거죠. 또 본 거는 트루먼 쇼랑 겟아웃이랑 어스. 트루먼 쇼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죠. 또 봤고 옆에서 오빠가 또 보길래 또 봤어요. 근데 또 봐도 재밌어요. 겟아웃. 제가 조던 필 감독님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겟아웃도 한 번 더 봤고 어스도 한 번 더 봤고 심심할 때 영화 보는데 영화 볼 게 없으면은 그냥 좋았던 거 또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래서 겟아웃 근데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겟아웃을? 없겠죠? 그래도 또 보세요. 이거는 큰 추천. 그리고 어스도 큰 추천. 겟아웃보다는 안 본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은 시리즈 소년의 시간. 소년의 시간 좋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원테이크예요. 안 그래도 이거를 볼 때 화면 전환이 없는 거예요. 1화를 보고 있는데 어딘가 어색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뭔가 다른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상함을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더 보니까 장면의 전환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게 이어지고 그냥 약간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데 인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그 씬에 시점이 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얘였어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같이 지나가요. 하면서 앵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환이 돼. 끊임없이. 그게 끊임없이. 대박이죠.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주인공인 그 애기가 그 첫 작품이라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소재도 참신하고 작품에서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인물 하나하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게 다른 여타 작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확실히 그 소년의 시간이니까 그 애기가 메인인 거는 맞는데 그 외에 그냥 단독 주연이 없는 느낌? 그냥 모두가 이 이야기에 주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후반부에 그 애기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스포잖아 이거 지금 스포잖아 이거 그 아버지가 우는 장면이 있어요. 운다? 눈물을 흘린다?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슬프다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이것도 큰 추천. 다음 시리즈는 악연 봤습니다. 악연 그냥 재밌어요. 아닌가? 그냥 볼만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3도 봤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 그리고 방송도 봤는데 주간식당 데빌스 플랜도 봤어요. 2 대환장 기환장도 봤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영화 본 것 중에 추천을 하자면 브루탈리스트랑 소년의 시간 큰 추천 그다음에 런이랑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은 작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김에 지금까지 살면서 본 영화에서 추천을 하자면 단연 1등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세상 따위. 이거는 그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는 아니고 영국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완벽해요. 완벽한 제 취향. 모든 요소가 완벽해요. 모든 제 취향을 충족한 완벽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좋은 뭔가를 접하면 그때의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뭘 하고 있었고 뭘 입고 있었고 이런 게 이미지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딱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20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얘를 봤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다 생각나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무한대로 틈때 생각이 나면 그냥 계속 봐요. 그 대본까지 어디서 구해가지고 대본을 막 읽고 특히 뭔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다른 걸 비워야 될 때도 많이 보고 엄청 슬플 때도 이걸 봤던 것 같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봤었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봤었고 그냥 어디 널브러져 있고 싶을 때도 이걸 봤었고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1등이에요. 너무너무 애정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이 봤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안 본 분들이 있다면 부디 보시기를 강력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유전. 아리 에스터 감독님의 유전이고 제가 오컬트물을 그닥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와,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저한테는 이 유전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관객한테 공포를 주는 요소도 적절하고 영화를 보고 찾아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와 진짜 이거 잘 만든 영화네?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파면 팔수록. 너무 재밌고 이게 그 아리 에스터 감독님 첫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미드소마는 불호에 가까웠는데 유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를 안 좋아하셔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잘 만들었고 안 볼 이유가 뭐가 있죠? 왜 안 보시는 거죠? 이거는 막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닌데 웬스데이 넷플릭스에서 볼 거 없는 분들은 웬즈데이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곧 있으면 파트 2가 나오는데 1을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끝이에요. 갑자기 영화 얘기하니까 또 신나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하고 싶어지면 연말에 남길게요.